지금부터 배수연 프로님의 명품 스윙을 감상하실 시간인데요. 프로님 어떤 샷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드라이버 샷이랑 롱 아이언, 5번 아이언이랑 숏 아이언, 8번 아이언. 알겠습니다. 좀 많이 다쳤던 아이들 위주로 아이언을 골라주셨는데요. 드라이버부터 롱 아이언, 숏 아이언까지 지금부터 그럼 스윙 감상하시죠. 우리 프로님 지금 몇 번 잡으셨어요? 8번 아이언이요. 8번 아이언. 알겠습니다. 숏 아이언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샷. 와. 똑 이렇게 떨어지는. 와, 보통 8번 아이언 130m 네. 가시는 거예요. 우와. 근데 저는 항상 이제 프로님들의 샷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참 아마추어로서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이 딱 떨어지는 거. 네.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저희는 끝없이 굴러가고요. 끝없이 약간 뭐랄까 그린 바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조절이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날카롭게 그린 위에 안착을 탁 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추어 분들이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완만하게 이제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스핀량이 적게 들어오고 좀 더 가파른 입사각으로 들어오면은 공의 포물선이 좀 더 가팔라지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짧은 클럽으로 좀 더 그린이 안착을 원하시면은 들어오는 입사각이 좀 더 가파르게. 그 말은 헤드가 다운스윙 때 들어올 때 좀 더 가파르게, 완만한 느낌보다는 가파르게 들어왔을 때 좀 더 잔디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스핀을 더 줄 수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디의 저항이 많다는 말은 완만하게 들어와서 잔디의 저항이 많은 거는 그루브에 잔디가 너무 많이 끼기 때문에 스핀이 풀리는 거고, 선수들이 칠 때는 일정한 입사각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이 샷을 할 때는 가파른 입사각을 만들어서 네. 공을 좀 더 띄운다. 그게 단순한 방법인 것 같아요. 가파른 입사각을 만들어서 공을 조금 더 띄우면 아무래도 공이 그렇죠. 스핀이 덜 먹어서 좀 설 수 있을 것이다. 네, 스핀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이 들어가서 시범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테이크백 때부터 좀 더 코킹을 먼저 하신 다음에 가파른 백스윙을 만들면 가파른 다운스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테이크백에 코킹을 좀 더 주시면 수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공이 조금 더 높이 뜨면서 우와. 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봤을 때 탄도가 잘 안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시거나 리듬이 일정하지 않게 엇박자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작이 가장 중요해서 코킹을 좀 더 주시고 급격한 그립 악력의 변화를 주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립의 악력에 변화를 주지 말고, 네. 코킹을 조금 더 가파른 각도를 쳐라. 네. 라고 지금 보여주셨어요. 굿샷. 와. 네. 자, 이번에는 5번 아이언입니다. 네. 가장 많이 다쳤던 그 아이. 그만큼 연습을 제일 많이 했던 아이언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굿샷.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샤. 와. 롱아이언 역시 로프트 각도가 훨씬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똑 떨어지네요. 네, 지금 정말 정확하게 아까 이제 8번 130, 6번 160 보내고 계시는데 궁금한 점이 사실 드라이버 같은 경우 거리가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 아이언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거에 대비 좀 짧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추어 분들은. 네네네. 사실 그게 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드라이버는 티에 올려다 두고 치기 때문에 지면에 놓고 치는 일반 아이언이나 우드 스윙에 비해 좀 더 수월하게 칠 수 있고, 그리고 잔디에 떨어졌을 때 런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아이언이나 우드에 비해 많이 나가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똑같은 드라이버여도 땅에 놓았을 때 과연 거리가 더 많이 나갈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티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이나 우드가 왜 적게 나가지라고 고민을 하면은 정말 끝없는 고민이 되겠지만 대신 그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일정한 컨택을 더 만드는 게 드라이버만큼 더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정한 컨택을 그럼 만드는 방법 본인만의 뭐 팁이 있을까요? 우리 프로님만의 팁? 저는 사실 제 일정한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 리듬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것 리듬 같아요. 연습.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리듬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리듬을 정하는 기준은 자기만 알고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머리에 짜장면 생각하고 뭐 짜장면 하고서 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울 때도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리듬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정말 골프를 치실 때 근육의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은 다운스윙 때 허리가 먼저 돌아가는 그 느낌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손이 먼저 내려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 각자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션을 느꼈을 때 내 템포가 더 일정해진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계속 찾으려고 연습을 하시면은 그 부분이 아마추어 분들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좀 일관성을 높이는 연습 집에서 좀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정면 보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면 보고. 네. 템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악력 얘기를 드렸는데, 악력을 말씀드린 이유가 저 또한 테이크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테이크백의 일정한 리듬, 그 리듬을 가장 만들 수 있는 첫 번째가 그립의 악력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악력이 어드레스 때 시작했을 때와 백스윙을 시작하는 그 구간에서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악력을 유지를 한다는 느낌을 가져가고요. 그 강도를 1에서 10으로 했을 때 7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는 느낌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게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는 다운스윙을 할 때 급격한 힘을 주지 않는 거. 그렇게 두 가지만 명심하고 똑같은 리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시작하실 때 비거리를 내시려고 빠른 스윙 스피드 연습을 하신다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맞아요. 하시면서 연습장에서 되게 많이 보면 가끔 안타까운데, 그거는 이제 연습 기구로 스윙을 하시고 네. 채를 잡으셨을 때는 네. 악력을 유지하고 일정한 악력을 가지고 무엇보다 끊기지 않는 리듬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골프는 저희는 코스에 나가서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경기다 보니까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좀 더 일관성 있는 퍼포먼스를 만드는 게 스코어를 만드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관성 있는 샷의 시퀀스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배랑 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제 모습인 줄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버다이어도 멋있게 스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샤! 와! 이번에는
프로님이 드라이버 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 정말 평소에 너무 이 골프에 대한 철학도 남다르신 것 같아서 드라이버 스윙도 어떻게 알려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스윙 부탁드립니다. 굿샷. 와. 와. 페어웨이 안착률이 엄청 높으실 것 같은 정말 대단한 샷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드라이버와 아들은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살려놓기가 정말 좁은 페어웨이에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네. 좀 이렇게 좁은 페어웨이에서는 아마추어들이 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금방 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좁은 페어웨이에서는 러프보다는 페어웨이가 훨씬 더 유리하고 비거리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거리보다는 방향성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방향성을 중요시하는 방법은 제가 갖고 있는 스윙의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 집중하고 목적을 두는지에 따라서 스윙의 리듬이 바뀌거든요. 근데 비거리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힘의 분배에 집중을 하지 스윙의 순서에 집중을 하진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스윙의 순서에 대해서 순서를 좀 더 잘 맞추면은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 순서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면 보시면서 조금 네. 추천해 주세요. 대부분 저희가 거리를 많이 내려고 드라이버를 잡으면은 백스윙을 잘 들으셔서 다운스윙을 할 때 손이 먼저 이렇게 내려오거나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급하셔서 상체만 이렇게 쏟아지시거나 맞아요. 다 따로따로 놀아요. 골프는 무엇보다 연결된 동작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스포츠인데 어느 한쪽 동작이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그 중요한 방향성을 잃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딱 집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미스를 하셨을 때 다들 나 지금 힘이 들어갔어, 뭐 허리가 빨리 들어갔어, 아니면 손목이 먼저 풀려서 다 하시잖아요. 네. 그런 동작을 가장 방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일정한 리듬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정한 힘 분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천천히 보여드리면은 리듬을 가장 먼저 신경 쓰려면은 목적 자체를 거리보다는 방향에 둬야 되고 애초에 집중하는 포인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향을 중요시 생각할 때는 스윙의 순서를 먼저 더 신경 써야 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레슨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순서보다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리듬을 기억하는 그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또 배소영 프로님의 스윙 순서 구분 동작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프로님만의 순서입니다. 네. 전 테이크 들어서. 알아서 두 번 또 보여주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샷. 그리고 저희가 항상 요청드리는 건데 이제 여기가 티박스라 생각을 하시고 네. 현재 경기장이다 생각하시고 루틴을 좀 부탁드릴게요. 굿샷. 우와.
일자로 이렇게 샷 잘 봤습니다.